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바다와 맞닿은 동해안 6개 시군이 서로 머리를 대고 발전 전략을 찾았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차관도 이 자리에 방문해 특별자치도 시대에 맞는 동해안의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군사, 환경, 산림, 농지 등 4대 규제에 묶여 강원도 행정 면적보다 규제 면적이 150%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동해안권의 전략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우선 항만과 철도가 어우러져 교통망의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탈바꿈합니다. 참석자들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철도나 항만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릉시는 시멘트와 유연탄 등을 실어 나르는 옥계항을 국가관리항으로 바꿔 물동량을 늘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계획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산업의 고른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물류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는 현재 예비 지정된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국회를 주고 돈을 주고 하면 된다고 하지만 기업은 그런 땜빵식의 수익을 원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가는 것이지. 속초시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해 동해안 해상 관광의 거점 도약을 내세웠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만큼 지역에 더 많은 권한이 유입되고 이를 자치단체마다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이제는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에다가 실질적인 권한을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 이런 것들을 줄 때가 됐다. 그래야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처음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참가한 가운데 김한섭 차관은 특별자치도 시대에 맞는 기업 맞춤형 규제 완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한테 세제, 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보조금, 또 규제 이런 것들이 다 혜택이 가고 특히 개발 부담금은 100% 면제됩니다. 전문가들 역시 심포지엄에 참가해 대외 관계 전략과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과 수소산업,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해안 물류 활성화 방안 등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오늘 강원도청 제2청사 글로벌 본부를 찾아 2024년 시책을 보고받고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판매 촉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김 지사는 글로벌 본부를 찾아 2024년에 시행할 관광국, 미래산업국, 해양수산국의 주요 업무들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받고 예산 마련 방안 등 세부 실행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 공무원들과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판매 촉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난 6월 대형 화재가 났던 속초 청년몰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최하위인 2등급을 받아 철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 중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속초 청년몰 건물은 지난 1968년 옛 속초 수협 건물로 지어져 2015년 수협이 청호동으로 이전한 후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일부에서 보존을 주장해 리모델링을 거쳐 2020년부터 청년몰로 활용돼 왔습니다. 동해시엔 보훈단체가 10곳 있지만 보훈회관이 좁고 지은 지 오래돼 5곳만 입주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시가 보훈단체들이 입주할 보훈복지회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책상 3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사무실, 동해 지역 보훈단체 3곳이 사무실 한 곳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1995년 지어진 동해 보훈회관은 낡은 데다 공간도 좁아 보훈단체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 전체 보훈단체 10곳 가운데 5곳만 동해 보훈회관에 모여 3단체가 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나머지 5개 단체는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다 같이 함께 입주를 못해 있다는 거 하고 또 단체별 사무실이 없다 보니 회의할 때라든지 생활 공간이 부족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죠. 우선 협소하고. 동해시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보훈복지회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국도비 등 63억 원의 예산을 세워 지난달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재비 인상과 단체별 요구사항 등이 설계에 반영되며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동해 보훈복지회관 신축을 추진하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최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해시가 강원 동부 보훈지청에 국비 5억 원을 추가로 요청해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도비 추가 확보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이제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보훈부 강원 동부지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아마 국비 5억 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이제 국회로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동해시는 공사기간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설비를 삭제하는 등 예산 절감 노력도 함께 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내일 개막하는 가운데 축하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개막일에는 개장식과 개막식이 열려 무용과 합창 등의 다양한 공연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산불 진화 시연이 이어지고 장민호, 이찬원, 홍진영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개막 첫 주말인 23일 솔방울 전망대 무대에서 강원엔 트로트 콘서트와 K-팝 커버 댄스 공연이 열리고 24일에는 포레스트 강원 발라드 콘서트를 또 이틀간 마술 공연과 한국 무용 공연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10년 가까이 문을 닫았던 팰리스 호텔 주변 정라 유원지 개발을 위해 리조트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삼척시는 오늘 주식회사 시에나와 업무 협약을 맺고 새천년 해안도로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과 오션트레일, 레포츠 등 관광 레저 기반 구축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14년 문을 닫은 팰리스 호텔은 10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지만 시에나그룹이 건축물과 부지를 매입했고 2027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입해 4계절 휴양리조트 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동해안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내년 4월까지 모두 2억 원을 들여 동해안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항만과 배후 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입찰 공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통관 절차 간소화, 무비자와 관세 유보, 항만 인프라 확충과 무역 환경이 개선돼 국제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 식당들의 컨설팅과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정태영산 마케다 프로젝트 음식점이 26개로 늘었습니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최근 태백 황지동의 음식점 한 곳을 갈비탕과 곱창 전골을 주 메뉴로 하는 마케다 프로젝트 26호점으로 재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정태영산 마케다 공모 사업은 매년 4개 시군 각 1개 식당을 선정해 컨설팅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며 해당 업체들은 작년 기준 누적 매출액 약 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